네, 이거 보면은 이제 웹의 어떤 유스 케이스 핸들러를 이제 MCP로 만드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되냐면 컨트롤러 클래스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바 클래스를 만드는데 쇼핑이라고 할게요. 쇼핑에 크리에이트 쇼핑 바스켓이라고 만들게요. 얘가 이제 컨트롤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테스트 클래스를 만들고, 이게 희한하게 화면이 희한하게 뜨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보통 저는 여기서 그 프로덕션 코드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내요. 테스트는 왼쪽에 놓고 프로덕션 오른쪽에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작업을 하면서 진행 내역 이런 거를 마크다운 파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마크다운 파일을 테스트 클래스랑 같이 만들 거예요. 만들어놔요. 자, 그런 다음에 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겠죠. 파일이 테스트 파일, 그 다음에 마크다운, 그 다음에 프로덕션 코드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커밋해요. 커밋은 AI 어시스턴트한테 시켜. 커밋 메시지는. 그러면 잘 만들어져 이렇게. 예. 어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안 들려? 자, 그러면 다시. 자, 이렇게 해놓고 커밋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한테 이제 얘는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프롬프트 쓰는 거예요. 웹 유스 케이스 TDD라는 애를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얘한테 내가 뭐라고 그럴 거냐면 되게 쉬운 걸 시킬 거예요. 자, 2만원 이상 구매하면 10% 할인. 그 다음에 만원 초과 2만원 미만이면 5% 할인. 만원 이하면 할인 없음. 그 다음에 장바구니가 비어 있으면 영수증 색깔을 유추하면 예외가 발생하면 돼. 이 요구 사항에 대해서 TDD를 진행해 보자. 뭐 그러고 지금 젯브레인즈 인텔리제이에 열려 있는 파일들을 확인하고 SRS 먼저 작업 절차를 마크다운 문서에 작성해줘. 이렇게 요청해요. 그러면 이제 얘가 현재 열려있는 파일을 확인해 보겠다고 하죠. 이렇게 이런 게 있네요. 이런 걸 할 것 같은가 보네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뭐 여기 누르면 뭐가 나오긴 하는데 별로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닐 거라. 이게 비어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절차를 작성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크다운 문서에 이렇게 절차가 작성되고 있는 게 보이죠. 절차가 채워졌죠, 그죠? 프롬프트에 이렇게 절차를 채우라고 해놨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이렇게 절차만 됐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커밋을 한번 해요. 그러면 뭐 얘가 프로세스가 채워졌어, 뭐 이렇게 커밋을 하겠죠, 그죠? 메시지가 나왔고, 자, 여기서 얘가 만든 SRS를 볼게요. 그러면 장바구니 생성, 고객이 장바구니에 추가할 수 있어야 된다. 영수증을 생성할 수 있어야 된다. 할인 기축이 있다. 할인 기축이 이렇다. 이상인 경우 10%, 초과 미만인 경우 5%, 그 다음에 이하인 경우는 없고, 예외는 장바구니 비어 있을 때. 근데 영수증 포맷은 뭐 품목별 상세 정보가 나와야 되고, 소개가 나와야 되고, 할인 및 할인 금액이 나와야 되고, 최종 결정 금액이 나와야 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좋아는 안 해도 되겠죠, 그죠? SRS를 작성해줘. SRS라고 보기에는 되게
좀 그렇지만 그냥 SRS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이 SRS 영역을 채워야 돼요. 딴 데다 가면 뭐라고 해야 돼요. 막 여기다 어펜드 하면 안 돼. 네. 작성했어. 여기 잘 작성했네요, 그죠? 아까 거기 있던 거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커밋을 하면 되겠죠, 그죠? 또 AI한테 시키면 얘가 SRS를 채웠다고 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좋아, 이제 괜찮아.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보면 여기 절차가 있죠, 그죠? 예제 목록을 만들면 돼요, 그죠? 예정 목록을 만들어줘. 잘 못 만들 이유가 별로 없겠죠, 그죠? 이렇게 예제를 정확히 2만원인 경우, 그 다음에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에 만원에서 2만원인 경우, 2만원, 정확히 만원인 경우. 여기서, 얘 되게 많이 만들었어, 지금. 이게 다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2만원인 경우, 이거는 필요해요, 그죠? 딱 10% 되니까. 이거는 2번은 필요 없어. 그러면 여기다가 예제 2번 필요 없고, 그 다음에 3번은 만원 초과 2만원 미만, 이거 필요하고, 정확히 만원, 2만원 미만 이하에 걸리겠죠, 그죠? 얘는 할인 없죠. 그 다음에 4번 5번 있잖아요. 4번 5번은 2번은 불필요. 그 다음에 4, 5번은 하나로 합쳐도 될 것 같아. 로직을 구현하는데 영향이 없어 보여. 어떻게 생각해? 옆에 페어가 앉아 있는 것처럼 물어보는 거죠, 이제. 뭐라 그러나? 내 생각은 맞는데 내가 틀렸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필요하다. 이것도 그렇대. 그래서 다시 정리하겠대. 그럼 얘들을 빼겠죠, 그죠? 이걸 얘가 막 만들어졌다고 신기하다고 그냥 계속 진행하면 산으로 가. 자, 그러면 이제 자, 봐. 여기 그러면 2만원 딱 정상,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 이하인 거, 딱 됐어.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커밋을 하는데, 커밋 메시지 따위는 AI가 만들어주죠, 그죠? 네. 좋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하이레벨 테스트 만들면 돼. 하이레벨 테스트 만들자요. 자, 이제 하이레벨 테스트를 만들어줘. 이 각각이 왜 필요한지 이런 거는 뭐 좀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는 대부분 알 거라고 봐요. 많이 얘기했던 거니까. 하이레벨 테스트가 이제 만들어지면 우리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면 어떻게 사용될까? 사용자 관점에서 보는 걸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얘는 지금 이 바보 같은 놈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렸네요. 자, 리퀘스트 리스폰스 같은 거 그리지 말라 그랬는데 또 그렸어요. 자, 이런 거를 그렸는데 이거 보면 이거 지금 다 필요 없는 게 많아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2만 원은 경계 테스트 있는데 왜 만 원은? 만 원은 이하잖아. 네. 그럼 만 원인 것만 하면 되지. 2만 원 초과. 2만 원 초과인 경우는 만 원 초과 2만 원까지 10%. 그러니까 2만 원만 하면 돼. 2만 100원을 할 필요 없어. 자,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바보 같으니까 좀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리퀘스트 리스폰스 이런 건 몰라도 되잖아. 그렇죠. 얘도 줘. 얘도 몰라도 돼. 그냥 이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바스켓 이런 뭐 이래도 지금 이거 너무 단순한 거라, 그죠? 너무 단순한 거라 이렇게 됐어요. 그렇고 얘가 지금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렸고 하이레벨 테스트 만들어 놓은 거 보죠. 잘 만들었어요, 그죠? 15,000원짜리랑 5,000원짜리 넣었어. 한 개씩이야. 딱 합치면 2만원이야. 그러니까 2만원 이상이 돼서 10%가 적용이 돼야 돼. 그렇게 보면 어프로브드 텍스트도 잘 만들었나 한번 볼게요. 자, 한 개 15,000원, 한 개 5,000원, 합쳐서 2만원, 할인 금액 2,000원, 10% 할인돼서. 그래서 총액 18,000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잘 됐죠, 그죠? 그러면 얘한테 이제 하이레벨 테스트 잘 만들었다고 얘기해줘야겠죠, 그죠? 예. 하이레벨 테스트는 잘 만들어졌고, 지금 하이레벨 테스트는 디세이블드 처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행시켜 볼 수는 없어요. 또 커밋하고, 커밋 메시지 만들어서.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커밋 메시지 만드는 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가 뭐냐면, 다음 단계는, 테스트 케이스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했대요. 이건 좋아. 이제 테스트 케이스 목록을 작성해줘. 이건 아까 예제로 있는 거는 좀 자연어로 돼 있었잖아요. 네. 그걸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해갖고 테스트 케이스에 있는 디스플레이 네임이나 테스트 케이스 메서드 이름하고 좀 매핑되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뭘 하겠지. 자, 이제 얘는 디세이블 처리했으니까 이제 점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목록을 만들어 보겠대. 그러면서 가장 단순한 특수 케이스에서 일반적인 케이스로 이렇게 가는데 빈장 뻐근이 이게 제일 쉬운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단일 상품인데 10,000원 이하인 거, 그 다음에 10,000원 초과 20,000원 미만인 거, 20,000원인 거, 이게 이 순으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이게 왜 정확한지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 정확하게 잘 만들까? 답을 알려줬으니까 그러지. 답을 알려줬어요, 몇 개를. 예제로. 퓨샷 프롬프팅 하는 것처럼 예제로 몇 개를 알려줬어요. 그 예제 중에 쇼핑 바스켓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오지. 볼링도 있고. 근데 이걸 하다가 나중에 다른 걸 하는데 된다고. 없는 예제를 가지고 해도.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 이제는 뭐 해야 돼? 하나씩 구현을 하면 되지. 워킹 스켈레톤을 만들어야 돼. 야, 그러면 워킹 스켈레톤을 최소한의 코드로 작성해줘. 안 그러면 얘가 지가 미리 다 막 해요. 그래서 최소한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해줘야 돼. 그럼 얘가 이제 워킹 스켈레톤을 만들 거예요. 테스트에다 만들겠지. 컨트롤 시프트 옵션인가?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옵션. 이렇게 하면은 그거 알아요? 이렇게 변경된 대로 요번 커밋 되기 전에 변경된 데 글리 한 번에 가는 거. 넥스트 체인지. 컨트롤 시프트 옵션 화살표 아래 위. 그러면 지금 변경한 대로 바로 가. 요번에 변경된 대로.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봅시다. 잘 만들었나. 얘가 지금 얘는 워킹 스켈레톤을 만들고 있어요. 워킹 스켈레톤을 만드는데 그냥 하나 들어있고 포스트로 한 다음에 그 반환받은 아이디 가지고 다시 get해서 베리파이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로직은 없어. 그냥 세이브하고 그 다음에 그냥 리턴 아무런 밸리데이션 이런 거 없이 그냥 만든 거예요. 그게 워킹 스켈레톤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요번에는 이제 변경량이 많아요. 이럴 때는 잘 봐야 돼.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워킹 스켈레톤을 테스트를 추가하고 구현만 따라하고 이러려면 좀 세월이라. 자, 이거는 이제 봅시다. 얘가 변경한 게 정말 잘 했는지. 자, 여기 보면은 에스켓에
크리에이트 셰핑 베스켓이 아까 껍데기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레스트 컨트롤러, 리퀘스트 매핑, 그 다음에 리파지토리에 대해서 의존성도 생겼고, 그 다음에 뭐 의존성 주입은 이제 생성자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크리에이트 할 때 보면은 리퀘스트를 가지고, 이게 지금 오버인 건데 그냥 냅둘게요. 그냥 하나만 있는 걸로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림 프로세싱 안 하고 그냥 리퀘스트에 get 제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뭐 봐줘. 그런 다음에 세이브를 했어, 리파지토리로. 그 다음에 아이디를 반환을 했어. 괜찮은 것 같아, 포스트 매핑은. 그리고 얘는 get 매핑은 아이디를 가지고 찾아. 근데 여기 뭐 OIS-로 그래 뭐 괜찮아.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얘가 여기서 그냥 일공값을 사용 안 하고 이렇게 하드코딩하게 해놨어요. 뭐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관련된 리퀘스트 리스판스에 해당되는 이런 애들도 잘 만들어졌네요. 이너 그 컨트롤러의 이너 레코드로. 그리고 얘가 전에는 얘가 바보같이 얘가 베스킷 아이템이라고 했는데 DTO라고 프리픽스를 주라고 프롬프트 했더니 잘 거기까지 했어요. 그런 다음에 베스킷이 이제 이런 클래스들이 생긴 거죠. 근데 지금 아무 기능도 없죠. 일부러 절대 여기다 구현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는 나중에 하자고.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만들었어요. 퓨어한 인터페이스죠, 그죠? 그 다음에 리스판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성공이야 라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실행하면 이 지금 그쵸. 인텔리제이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아이디 반에서 없는 거. 아이디가 리빌드 하니까 되네. 뭐가 남아있었나 봐, 메모리. 리빌드 하니까 돼. 그러네. 에이 바보. 자, 됐지 이제. 이제 돌았어요, 그죠? 자, 됐어.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커밋 해야지. 커밋 해야 되는데 이번에 커밋 할 게 많어.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얘가 사기친 게 없는지. 여기 보면 뭐 잘 구현했어요. 보면 얘는 지금 데이터를 실제 리퀘스트를 읽어서 DB에 저장을 했고, DB에서 읽어올 때는 약간 가라를 하긴 했는데, 좌우지간 이건 뭐 이런 거는 그냥 페이크잇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해갖고 성공시키게 만들었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테스트도 뭐 별거 없어요. 테스트는 이렇게 만들었고 거의 하이레벨 테스트랑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볼만한 거는 이거 뭐 프린트 메시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페이크 만드는 거를 이렇게 스태틱 테스트 컴피그 한 다음에 이렇게 테스트 컨피그레이션 이렇게 하면 내가 빈을 여기서 내가 뉴를 할 수 있어서 나는 이 방법이 더 좋다 그랬어요. 뭐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그런 거 쓰는 것보다. 그 다음에 이 클래스에다가 이제 테스트를 위한 페이크를 여기다 정의했죠. 이런 페이크 정도는 그냥 얘가 만들어줘요. AI가 만들어주는 게 하나 안 불편해요. 그 다음에 그냥 모델 클래스 만든 건데 이거는 뭐 볼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리파지토리는 퓨어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어프로벌 테스트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될 거야. 다 잘 됐어요, 그죠? 자, 커밋.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나는 여기 다 있어, 항상. 자, 워킹 스켈리턴 했어. 바보같이 여기다 워킹 스켈리턴 했다고 써줘야지. 자, 이제 그러면 테스트 리스트에서 테스트 추가하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가장 단순한 테스트를 구현해줘. 이거는 테스트 추가, 동작하게 만들기, 그 다음에 리팩토링, 중복 있으면 중복 제거까지 하라고 제가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추가하겠죠, 여기다. 네, 이제 빈 장바구니의 경우에 청소 요청 시 예외가 발생한다. 예외 처리는 글로벌 컨트롤러 어드버이스를 쓰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empty일 때 오류 메시지가 나는 이 어프로블 테스트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하면은, 자, 이게 추가된 클래스예요. empty를 보내면 리스트 empty야. 그러면 exception이 나야 돼.
그래서 얘는 익셉션이 나는 게 요런 요런 메시지가 와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얘가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테스트는 추가했어. 테스트는 추가했는데 테스트는 이상이 없어. 자, 이제 테스트가 성공되도록 해줘. 그러면 이제 얘가 동작하게 만들겠죠. 그냥 고까지 해서 커밋하려고 그래요. 뭐 테스트 페일하는 거 따로 커밋하고 이렇게 안 하고, 이건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empty인 경우에 익셉션을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그 익셉션이 있으면 이제 뭐 글로벌 익셉션 핸들러 이런 애를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처리를 하겠죠. 레스트 컨트롤러 어드바이스 해가지고. 예. 그런 다음에 완료된 거를 이제 완료됐다고 얘가 이제 엑스표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리드미에다가 마크다운에다가 마크다운에다 변경분을 이렇게 내가 지금 마크다운에다가 내가 작업한 걸 잘 적용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일단 테스트를 돌려보죠. 잘 도는지. 네, 잘 돌죠, 그죠? 그 다음에 변경한 걸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보면 이제 빈 장바구니이면 익셉션을 던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것만 있죠, 여기는. 그 다음에 테스트 클래스를 가면 요번에 이거 완료됐으니까 완료됐다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테스트가 추가된 거예요. 빈 장바구니인 경우에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는 보면은 마크다운에다가 내가 지금 한 작업을 여기다 넣어놨죠, 그죠? 잘못 넣었죠? 6-1로 가야 되는데 바보 같은 놈. 네, 이런 일을 해요, 얘가. 아무리 뭐라 해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꾸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어프로브드 파일 만들었고, 이거 다 됐어요, 잘. 자, 그 다음에 어멘드가 아니지. 그 다음에 그냥 커밋하면 되죠. 커밋 여기까지 포함해서 다시 커밋 메시지 만들으라고 그러고. 지금 커밋 메시지 AI 어시스턴트는 따로 인스트럭션 주신 건 아니죠? 줬어요. 아, 네. 저것도. 어저께 내가 그 공유한 글에 있어. 이렇게 커밋을 해. 그런 다음에 얘한테 이제 한마디 해야지. 마크다운에 엉뚱한 곳에 작업 내역을 작성했어. 내가 수정했으니 확인하고 의견을 줘. 이렇게 한 번 더 명시적으로 괴롭히는 거죠. 다음에 덜 실수하게. 근데 나는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냥 내가 얘 모르게 하면 얘가 그걸 안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 맞네요. 자기가 잘못했네요. 그런 얘기 하겠죠, 그죠? 자, 다음에 이거를 하면 될까요? 그래서 그래. 테스트를 추가하고 테스트가 성공하도록 구현해줘. 한다면 그러면 이제 테스트에다가 구현 추가하는 것부터 하겠죠. 이제 뭐 구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프로브드도 만들게 뭐 그래. 어프로브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 하나의 아이템인 거지. 8,000원짜리 하나야. 그러면 속에 이렇고 할인 여건이고 최종 금액 이거야. 뭐 이렇게 됐죠. 잘 만들었죠. 그다음에 이제 뭘 하고 있어요. 자바닥에 있는 테스트 목록에 이제 X표를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크다운의 작업 내용을 반영을 하겠대요. 요번에는 제대로 가서 넣나? 요번엔 똑바로 갖다 넣네요, 이렇게. 클로드 같으면 이런 실수 안 할 거야. 클로드 코드 같으면. 싼 게 비지떡이라, 얘는 싸서 그래. 참아야 돼. 그러면 잘 돌겠죠, 그죠?
자, 이게 반복이에요. 이게 반복인데, 그래도 그냥 해볼게요. 자, 커밋. 그 다음에 할 거. 다음 테스트를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겠어요. 뭐 실제 계산한 부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보면 할 말이 있는데 넘어가죠. 넘어가고 지금 아직 테스트가 구현할 게 몇 개 더 남았어요. 지금까지는 할인이 적용 안 되는 거였고 이제 할인이 적용되는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 테스트를 진행해줘. 이렇게 하면 이제 다음 테스트를 이제 추가하고 이런 일을 하겠죠. 이거 이제 뭐 테스트를 추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뭐 이 프린트하는 함수도 좀 바꾸겠대요. 이런 거 인간이 만들기 싫잖아요. 예. 이런 걸 좀 고치고 그 다음에 뭐 이 프린트를 2개를 만들었나 보다. 바보같이 하나 갖고 어떻게 해보지. 5% 할인인 경우래. 아닌 경우래. 아이, 독한 놈 진짜. 그러니까 참 잘하는데 하는 거 보면 멍청하게 해요, 그죠? 네. 잘하는데 멍청하게.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테스트 클래스에서 이제 변경된 걸 보면 요 테스트가 추가된 거죠. 이제 이거는 10,000원 초과 20,000원 미만이야. 5%죠, 그죠? 그러면 어프로브드 파일 보면 5% 할인돼야 돼. 그러면 이제 실제로 테스트를 돌려보면, 그러니까 테스트가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작성된 날 보고 테스트가 성공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는 커밋을 보면서 얘가 만든 코드의 변경이 내가 보기에 이상한 게 없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할인을 계산을 하는데 뭐 제로였다가 10,000원이 넘으면 잘했어요, 이거는. 그죠? 이거 프롬프트 잘못 주면은 2만원 넘은 것까지 한 번에 계산해요. 근데 지금 얘는 딱 10,000원만 했죠, 그죠? 잘했어요. 그 다음에 하지만 잘했다고는 안 해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완료됐다고 마크하고 뭐 다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크다운에도 적절한 위치에 잘 넣었죠, 그죠? 그 다음엔 어프로브드도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 커밋하면 되겠죠, 그죠? 커밋은 다시 AA한테 시키고, 그냥 원래 얘가 하던 거에다가 약간 커밋 메시지 프롬프트는 제가 많이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정확히 20,000원 이것만 있으면 돼. 이제 다음 테스트를 진행해줘. 그러면 얘가 이제 또 쭉쭉쭉 만들어내겠죠. 이거 그냥 음성으로도 할 수 있겠네요. 네, 목소리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음성으로 하면 좋겠어. 그쵸? 타이핑하기 싫어요. 이제 뭐 10% 할인 로직을 추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프로브드도 만들고 있고, 자바닥도 업데이트 하겠대. 마크다운도 이제 반영 내역을 획득했대. 자, 이렇게 했어. 자, 다 됐대. 자, 그러면 돌려보면 돼요. 다 돌았어요. 그 다음에 이 테스트에서 변경된 거 보면은 여기가 추가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야? 20,000원인 거가 됐죠, 그죠? 그러고 구현된 거 보면 20,000원인 경우에 이제 조건이 들어간 거죠. 그거 다 잘했어. 그러고 테스트에서도 20,000원인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어프로브드가 10% 할인된 게 보여요. 잘 됐어. 자, 그러면 커밋하고 그 다음에는
최초에 우리가 추가한 하이레벨 테스트가 있어요. 거기서 디세이블드를 빼도 돌아야 돼. 근데 이거 똑같은 테스트. 똑같았어요? 2만 원. 2만 원 이게 똑같아? 그럼 돌겠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하이레벨 테스트가 우리가 의도한 대로 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커밋을 하고, 그 다음에 얘한테 시키기 좋은 게, 그건 내가 했어. 그리고 지금 테스트 코드가 중복이 많고 가독성이 떨어져. 테스트 데이터 빌더, 그 다음에 프로토콜 드라이버를 적용해서 DSL스럽게 개선해줘. 이런 걸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테스트 코드를 고치겠죠, 제가. 이제 세션이 이제 많이 갔나 봐 벌써. 버벅거리기 시작했죠, 그죠? 근데 버벅거리면 다음 세션으로 가면 돼요. 그러고 마크다운 읽고 작업 내용 확인하고 다음에 할 거 진행해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네. 얘가 지금 버벅거리고 그래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죽여버려. 그 다음에 다시 살려서 얘한테 여기서 프로젝트를 우리가 제가 사용해야 되는 프로젝트를 지정을 해줘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얘한테 다시 여기 맨 처음에는 여기에 작업했던 파일들을 저는 다 넣어놔요. 다 열어놔요. 이렇게 열어놓고 지금 왜 한영이 안 돼? 지금 JetBrains IntelliJ에 열려있는 파일을 확인해서 지금까지의 작업을 숙지해.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한 번에 요청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그 파일을 이제 읽으려고 해요. 얘가 읽어서 상황을 파악해. 근데 사실 요거는 프롬프트에 들어있어. 세션 시작할 때 이거 해 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됐어, 뭐 다 됐는데 뭐 이제 DSL스럽게 개선하겠대. 이제 현재 상황을 파악했대. 되게 빨리 하네요.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DSL스럽게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테스트 데이터 빌더 만들고 API 호출하는 것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요, 이제. 그래서 이런 단순 노가다는 얘한테 시키면 된다. 이제 변경을 하고 있죠. 다 됐대 벌써. 테스트 코드에 오타가 있었어. 이제 됐대. 이 워킹 스켈리턴이 중복해서 제거도 하겠대. 다른 애랑 중복됐겠죠, 그죠? 어떻게 얘가 이런 똑똑한 생각을 했겠어요? 프롬프트 넣어줬지. 중복되면 지우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했대는데 다른 건 괜찮을 거란 말이에요. 얘를 보면 얘를 보면
보면 변경한 게 이제 막 이 API를 만들었죠. 그래갖고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빌더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 빌더로 만들고 API에다가 get을 하죠, 그죠? 네. 근데 여기 create도 했구나. create도 하고 빌더로 만들어서 API로 create하고 그 다음에 API로 get하고 이런 식으로 바꿨죠, 그죠? 그러면 뭐 얘를 이렇게 고쳤다고 이게 테스트가 실패할 건 없고 알아보기는 이제 훨씬 쉬워졌겠죠, 그죠? 네,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여기까지 하고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뭐 하고 싶어요? 보면 다 됐다 그러면 지금 우리 페이크 리파이토리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리파이토리 쓰기 한번 바꿔봐야죠, 그죠?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내가 ORB 스택에 이미 있는데 얘를 지울게. 일단 지우고 얘한테 됐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여기 보면 이놈이 넘어갔어. 8단계에 있는 JPA 리파지토리 구현 부분을 진행해줘. 이거는 JPA 리파지토리 이런 거 하는 거는 규칙이 명확해요. JPA 매핑을 추가한다. 리파지토리에 임플리멘테이션을 만들고 JPA 리파지토리로 위임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테스트 컨피그레이션을 커멘트한다. 그러면 걔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거죠.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매핑 추가했고 리파지토리 인터페이스 추가했고 그 다음에 구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구현하는지 설명을 프롬프트에서 해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테스트 컴피레이션 비활성화하고 코멘트 처리하고 그래야 리얼 리파지토리가 돌 테니까. 그러면 리얼 리파지토리까지 돌았으면 이제 돌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이런 애들이 추가됐단 말이야 다. 지금 얘는 클래스 다이어그램 만들고 있어. 그래서 이 마크다운 문서에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좀 이따가 보고요. 이 내용을 이제 그 마크다운에 추가하고 있대요. 뭐 이렇게 했고 다 했대. 그러면 이제 지금 돌려보면 이제 이 로그 SQL 문장이 보이면 되죠, 그죠? 여기 보면 이제 도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SQL 문장이 제대로 날아가고 있죠, 그죠? 베스켓 아이템 어쩌시고요. P6 스파이스 갖고 SQL 문장 이쁘게 다 날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테스트 다 성공하고. 그리고 얘가 변경한 거 보면 뭐 뻔해요. JPA 매핑 추가하고. 얘도 JPA 매핑 추가했겠지. 그 다음에 테스트는 이제 컨피그레이션만 커멘트 아웃 했죠. 그 다음에 그 JPA로 베스킷하고 롱인에 추가했고, 그 다음에 구현체로 리파지토리를 임플리멘트 하는데 JPA한테 위임하는 추가했죠, 그죠? 네, 이렇게 구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구현하기를 원하는 방법대로 한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보면 여기에 이거는 이렇고, 여기에 보면 이제 리파지토리 사용에 대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달라 그랬어요. 자, 유스 케이스가 리파지토리 인터페이스 사용하는데 페이크가 있고 리얼이 있고, 리얼은 JPA 리파지토리를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다이어그램까지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난 거지. 이제 아까 버벅거리는 시간 한 2분 빼면 한 45분? 괜찮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꼭
기덥에다 올리고 그거는 공유해 드릴게요. 이거는 저번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프롬프트가 있어요. 여기에 저기도 챗GPT도 지침인가 뭔가 있어. 그게 있고 밑에 난리지가 있거든요. 이 난리지에 룰 파일하고 샘플즈 파일이 있다고. 그래서 룰에 대해서 있는데 룰을 좀 말로 설명하기 힘들면 룰에서 샘플을 레퍼런스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여기다 지금 이게 11% 썼어. 난리지를 90% 더 써도 돼. 이만한 양의 샘플을 더 많이 넣으면 얘가 더 정확해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예. 질문 없죠, 그죠? 네, 수고하셨습니다.